네, 이번 시간은 송전선 보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페로에 관련돼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제페로 관련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서면상으로는 좀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 시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페로 종류에는 단상 제페로라는 것이 있고 삼상 제페로 그리고 다상 제페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상 제페로는 154kV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단상 제페로와 삼상 제페로를 결합해서 345kV 송전솔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상 제페로의 경우에 765kV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제페로를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송전선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고장은 일시적인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시적인 고장은 제페로, 즉 차단기를 열고 닫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고장들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노려가지고 우리 어떠한 것을 한다? 리클로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 거냐면 첫 번째로 과연 제페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상 제페로가 어떤 친구인지 알아보고 얘가 기본이 됩니다. 얘가 기본이 돼서 우리가 삼상 제페로, 다상 제페로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단상 제페로가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상 제페로와 삼상 제페로를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뭐에 따라 비교를 하게 될 거냐면 등면적법을 사용을 해서 단상 제페로와 삼상 제페로를 비교를 하게 될 거고,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HSG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65kV에서 다상 제페로를 할 때 154, 345와는 달리 HSGS라는 친구를 사용해서 제페로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클로징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한다라는 것이죠. HSGS라는 친구가 리클로징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HSGS를 사용하는 경우에 리클로징 시간을 1초, 즉 60Hz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제페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제페로를 하는가? 고장 사고의 80에서 90% 정도는 일시적인 고장상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즉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 고장이 발생했을 때 차단기를 열고 아크가 소호될 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고장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페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제페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대부분의 아크는 자연적으로 소모가 돼서 다시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제페로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상 제페로가 있고, 두 번째로 삼상 제페로, 그리고 세 번째로 다상 제페로가 있습니다. 단상 제페로 같은 경우에 우리 345kV에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삼상 제페로 같은 경우에 154kV 그리고 345kV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상 제페로 같은 경우에 765kV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상 제페로 같은 경우에 언제 사용하게 되냐면 일선 지락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일회선 송전솔로가 지나가게 될 때 일선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건전상이 얘랑 얘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요 친구가 고장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에 관련된 차단기를 오픈시켜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폐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상 제페로 같은 경우에 사고상이 1선 지락이 나든 1선 지락, 뭐 2선 지락이 나든 상관이 없이 모든 상을 전부 다 열었다가 다시 아크가 소멸되고 난 다음에 폐로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게 바로 삼상 제페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상 제페로는 단상 제페로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상 제페로는 어떤 친구냐면 우리 2회선 송전솔로를 많이들 사용하죠. 이렇게 2회선 송전솔로가 있을 때 사고가 여기 네 군데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2회선 모두를 개방하지 않고, 즉 삼상 제페로 같은 관점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장 상만을 대상으로 해서 차단기를 열고 아크가 소멸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다시 폐로를 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다상 제페로가 되겠습니다. 단상 제페로와
사상이 비슷한 친구죠. 자, 요 두 친구는 사상이 비슷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765kV의 다상 제페로를 사용할까요? 자, 예를 들어 765kV에 삼상 제페로를 실시한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이 모든 친구들을 다 열어야 되겠죠. 1선 지락이든 2선 지락이든 어떤 고장이든 상관없이 모든 차단기를 전부 다 열고 나중에 다시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765kV가 이렇게 송전선로가 지나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자, 3, 4, 5도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3, 4, 5에서 1, 5, 4도 나올 거고 자, 1, 5, 4에서 우리 배전선로인 자, 2, 2, 9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얘네를 개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마비가 오겠죠. 그러면 대정전이 일어납니다. 큰일 나겠죠. 이러면 그래서 필수적으로 765kV에는 뭐를 써야 된다? 다상 제페로를 써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요. 자, 그 대신에 단상 제페로랑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자, 다상 제페로는 765kV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아크가 소멸될 때까지 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765kV, 즉 다상 제페로에는 어떤 친구까지 포함이 되냐? 자, HSGS라고 하는 친구도 포함이 됩니다. 이 친구는 하이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라고 해서 이러한 차단기가 있는 상태에서 자, 이러한 차단기가 있겠죠. 이러한 차단기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스위치를 한 개를 더 달게 됩니다. 그래서 다상 제페로를 실시하는 경우에 얘를 닫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대지로 전화를 자, 흘려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 60Hz 이내에 다상 제페로가 자, 완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얘를 써줘야 얘까지 써줘야 60Hz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60Hz는 뭐죠? 얘를 차단하고서 다시 투입이 될 때까지 시간을 말을 하죠. 자, 얘를 보고 우리는 데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60Hz, 24Hz, 48Hz 그리고 18Hz를 보고 우리는 데드 타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765kV는 조금 특이하게 전압이 높아지니까 자, 아크가 소멸될 때까지 시간도 많이 필요로 하므로 자, HSGS까지 자, 써줘야 1초 내로 1초가 60Hz죠. 자, 1초 내로 리클로징이 완료가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500kV일 때 요 정도 시간이면은 서서히 전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요때까지 시간을 우리 아크 시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까지의 시간이 바로 1000kV에서 아크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아크가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얘도 이렇게 되니까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자, 500kV랑 1000kV랑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여기는 500kV 정도만 돼도 자, 아크 시간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죠. 자, 1초가 안 되죠. 그런데 1000kV 정도만 돼도 아크 시간이 몇 초가 됩니까? 거의 한 3초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즉,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아크가 소멸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자, 걸린다. 즉, 리클로징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과 자, 동일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아크가 완전 소멸될 때까지 시간은 자, 전압과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전압과 비례한다. 즉, 삼상 제페로 자, 삼상 제페로 둘 다 똑같죠. 그런데 전압이 이렇게 높아졌죠. 이때 아크가 소멸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이 더 길어졌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3, 4, 5kV에서 단상 제페로 경우에 삼상 제페로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3, 4, 5kV에서 삼상 제페로보다 단상 제페로에 걸리는 시간이 더 많죠. 그 이유는 자, 한 가지가 있는데 단상 제페로 경우에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상 제페로는 건전상 전압이 이렇게 존재하죠. 자, 이 전압에 의해서 고장상의 기전력이 유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크가 제거되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상 제페로가 삼상 제페로보다 같은 전압일 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단상 제페로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단상 재폐로는 삼상 재폐로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이죠. 하지만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등면적법 분석에 의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요? 자, 단상 재폐로와 다상 재폐로에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아크가 소멸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48Hz, 60Hz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자, 이 정도만큼의 시간이 걸려도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상 재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다상 재폐로는 HS, GS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765kV에서요. 그렇죠? 그러나 자, 빨리 차단할수록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야 비로소 불평형 전류에서 자, 자유로워질 수 있고 안정성 확보에도 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논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765kV에서 전압이 크므로 당연히 아크가 제거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보셨죠?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뭐를 쓰게 됩니까? 자, HSGS라는 자,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HSGS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안정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고 2차 아크를 소모시키는데 시간이 덜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단상 재폐로와 다상 재폐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고장상만을 찾아서 재폐로 함으로 삼상 재폐로보다 시스템 안정도 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등 면접에 따라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크 소멸 시간까지 확보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허나 빨리 차단시킬수록 불평형 전류에 의한 피해를 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형 전류가 흐르긴 하지만 얘네를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형 전류에는 자, 영상분과 역상분이 있는데, 자, 영상분은 보통 델타에서 많이들 없어지기 때문에 자, 역상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는데, 역상분은 정상분보다 느끼는 주파수가 2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2배 정도의 주파수를 갖는 자, 역상 전류는 유기 기전력이 자, 2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전류도 2배가 되고, 자, 발생하는 열은 자, 4배가 되겠죠. 이거 아시죠? 그래서 역상 전류에 의해서 이러한 과열이 자, 발전기에 나타납니다. 발전기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재폐로를 하는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것은 자,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책에서는 이러한 역상 전류분에 대해서 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만 말을 하지, 자, 리클로징을 자, 하지 마십시오. 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단상 재폐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상 재폐로는 자, 1회선 송전 선로에서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 고장 상만을 검출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고장 회로, 즉 단락 회로 대부분은 일선 지락 고장이기 때문에 고장 상만 차단하는 계전기 기술이죠. 자, 거기에 덧붙여서 독립극 차단기를 적용하여 자, 한 상만 차단한다라는 거죠.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건전상의 전로는 운전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이러면 건전상의 전력 전송 능력을 일부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멀 오퍼레이션, 우리 평시 같은 경우에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죠. 여기에 자, 일선 지락 사고가 자,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경우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차단기를 개방시키고 2차 아크가 소멸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죠. 자, 아크가 소멸되면 우리는 다시 리클로징을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시키죠. 리클로징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시켜서 자, 얘와 동일한 상태로 다시 되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상 재폐로가 뭔지 등면적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싱글 페이지 트리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선 지락 사고가 여기에서 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선 지락 사고가 났다. 자, 이때 고장 전에는 이러한 상태일 겁니다. 주황색 상태. 그리고 기계적인 입력과 여기에서 평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일선 지락이 발생했다는 거죠. 폴트. 그러면 이렇게 내려앉게 되고, 등면적법에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 차단기를
트립 시킨다라는 거죠. 요때요. 요때 트립을 시킵니다. 그러면 차단기가 오픈이 된 상태에서의 자, 유효 전력 상차가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리클로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상 상태로 이렇게 회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파란색 면적과 여기 녹색 면적은 지금 현재 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잉여 면적이 이마만큼 남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즉슨 단상 재패로를 하게 되면 우리 대부분 이러한 잉여 면적이 남아서 시스템이 안정 상태이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삼상 재패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선 지락입니다. 자, 일선 지락이 났을 때 삼상 재패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평형 상태에서 고장이 나면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삼상을 전부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죠. 요게 바로 차단기가 트립된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와 같은 시간에 리클로징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시간에 다시 복귀가 되는데, 자,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을 살펴보면, 자, 파란색, 녹색, 즉 파란색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불안정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상 재패로 같은 경우에 트립과 리클로징을 하는 시간을 짧게 한다는 거죠. 트립 리클로징을 하는 시간을 여기까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한번 줄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리클로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녹색 면적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상 재패로를 하게 되면 건전상 전압에 의해 자, 아크 소멸 시간은 자, 길어지지만 자, 안정도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바로 요 말입니다. 그럼 다상 재패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상 재패로도 사실은 단상 재패로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요렇게 폴트가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2회선에서 자, 내상이 고장이 났으니까 제가 요렇게 유효 전력 곡선을 일부러 낮춰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우리 요 친구는 HSGS를 사용하지 않는 친구고 얘는 HSGS를 사용한 친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HSGS를 왜 쓰느냐 하는 거죠. 자, 그 말은 즉슨 아크가 소멸될 때까지 765kV이므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또 뭐가 있습니까? 자, 건전상에 자, 전압이 유기하는 또 전압이 있겠죠. 자,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HSGS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HSGS가 이러한 아크 소멸을 할 때 자, 시간을 단축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시스템 안정성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현재 여기에서 운전 중이던 친구가 이렇게 낮아졌죠. 그 다음 이 폴트 상태에서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이때 여기에서 트립을 하게 되겠죠. 차단기가. 자, 그러면 이렇게 낮아지게 되겠죠. 허나 HSGS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크가 소멸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클로징을 할 때 자, 요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면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잉여 에너지가. 그런데 리클로징을 해서 자, 고장이 여기서 회복이 됐다. 자, 그런데 여기 파란색 에너지가 녹색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시스템 불안정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HSGS를 쓰지 않으면. 그런데 HSGS를 써서 트리핑과 리클로징 시간을 이렇게 줄였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면적과 지금 현재 이 면적이 동일한 면적입니다. 자, 여기에 잉여 면적이 남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자, HSGS를 쓰면 그 말은 즉슨 우리 HSGS를 써야만 아크가 소멸되는데 짧은 시간으로 단축할 수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시스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